자, 연이어서 얘기를 하면 지금 우리 매출 메타크릴레이트의 IR에 대한 얘기를 했고 근데 요즘은 이렇게 IR을 측정을 하면은 우리 라이브러리라고 하는 거에 의해서 지금 내가 측정한 물질이 어떤 물질인지를 확률적으로 계산해주는 이런 프로그램이 있어. 실제 이제 이거는 우리 실험실에 있는 IR을 사용해서 측정을 한 걸 뭘 측정을 한 거냐면 이게 아마 우리 PSS라고 폴리 스타일렌 설포네이트를 우리가 IR을 측정을 한 거야. 근데 IR을 측정을 하면 얘가 어떻게 나오냐면 밑에 있는 것처럼 빨간색의 IR이 나와. 지금 이와 같은 형태의 IR이 나왔다고. 그치? 이건 뭐 우리가 원래 알고 있는 물질을 찍었지만 예를 들어 우리가 모르는 물질을 찍었다고 그러면 이걸 측정한 이후에 얘를 라이브러리에서 검색을 해줘. 지금 이게 검색한 화면이야. 그러면은 검색을 하게 되면 오른쪽 위에 보면 알겠지만 여기 스코어로 나와. 0. 제일 확률이 높게 나온 게 0.740353 뭐 이렇게 돼.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74% 정도 일치한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스코어, 그러니까 일치하는 정도 순으로 쭉 가능한 물질들이 나와. 근데 예를 들면 우리가 여긴 뭘 찍은 거냐면 우리 폴리에틸렌 텔레프탈레이트 필름을 측정을 한 거야. 지금 보면 알겠지만 폴리텔레프탈레이트 필름을 측정한 경우 지금 우리 여기 밑에 있는 그림에서 빨간색으로 나온 거고, 그리고 가장 확률이 높은 놈하고 매칭해서 그린 게 확률이 높은 놈은 검정색이야. 그지? 이 검정색이 뭐냐면 지금 이쪽에서 잘 보일지 모르겠지만 얘는 색깔이 들어가서 잘 안 보일 텐데 0.98 뭐 이 정도로 돼 있어. 그러니까 98% 일치한다라는 얘기야. 그지? 근데 얘는 뭐 어쩌고 저쩌고 써 있지만 얘는 기본적으로 페트 필름이야. 이게 어쩌고 저쩌고 써 있는 이유는 이 라이브러리를 만들려 그러면 시중에 나와 있는 모든 물질들을 전부 IR을 찍어서 그 데이터를 정보를 갖고 있어야지 매칭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야. 그지?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범죄 현장에서 지문 채취하려고 막 노력하잖아. 그 지문을 채취하면은 우리 한국 사람들 전부 지문 측정해 놨잖아. 그지? 그런 라이브러리하고 우리가 현장에서 측정한 지문하고 매칭시켜서 일치하는 사람을 찾아내는 거라고. 마찬가지로 지금 페트 필름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으니까, 그지? 그 중에서 우리가 측정했던 거하고 뭐 어떤 상표명이겠지? 보면 뭐 페트라고 써 있긴 해. 그런 거하고 98%의 확률로 매칭이 된다, 일치한다, 라는 걸 알 수 있어. 그래서 요즘은 IR을 깨끗하게 아주 잘 측정을 할 수 있으면 기존에 있는 라이브러리를 활용해 가지고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서 어느 정도 일치하는지를 알아볼 수 있다. 그치? 굉장히 파워풀한 기계가 될 수 있어. 단 내가 이 세상에서 처음으로 만들었다 라고 하는 물질이면 당연히 매칭이 안 될 거야. 그지? 라이브러리에 속해 있지 않으면. 그치? 범죄 현장에서 암만 지문을 채취하더라도 그 지문의 당사자의 지문이 라이브러리에 안 들어가 있으면. 그지? 그러면 아무 의미도 없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라이브러리가 갖고 있는, 효과.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물질들, 뭐 사실 대부분은 이미 알려져 있는 물질들이야. 그런 것들을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매칭시킬 수 있다. 그치? 기계가, 그러니까 사실은 분석 기계가 발전하는 게 아니고 컴퓨터가 발전하는 거야. 그렇잖아. 분석 기계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분석하는 건 똑같아. 근데 그거를 디지털화하고 그래서 기존에 있는 데이터하고 매칭을 하고 그래서 어떤 물질인지 찾아내고 이런 거는
솔직히 20년 전만 해도 20년 전쯤에는 그래도 조금 있었겠다. 이제 한 30년 전만 하더라도 상상도 못했던 일이야. 아무튼 기기의 발전은 분석 기기의 발전은 사실 분석하는 능력의 발전이라기보다는 측정한 데이터를 디지털화해서 그거를 라이브러리라든지 무슨 이런 걸 통해 요즘은 이제 AI를 활용하는 방법이 이제 점점 많이 나올 거야. 실제적으로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긴 하지만 우리 학부에서 강의하는 수준에서는 그 정도의 얘기는 안 하는 걸로 하자고. 자, 그래서 지금 뭐 이런 IR들이 있다. 얘가 결국 내 마음대로 결정 못하고 이 코로나가 조금만 잠잠해지면 사실 우리 실험실에서 UV하고 UV라는 건 저번 시간에 얘기한 UV하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IR하고는 간단하게 실습 또는 뭐 구경 정도 할 수 있는 기회를 사실 작년에는 못했어. 작년에 이미 코로나가 있었는데 재작년까지는 했었는데 올해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아무튼 그렇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뭐 하나만 더 이그샘플 하나만 얘기하자고. IR을 활용해서 이거 역시 내가 실제적으로 했던 실험의 내용이야. 예전에 여기 지금 다이라고 써 있는 이런 물질을 합성을 했던 적이 있어. 이걸 열심히 합성을 했었어. 이거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긴 에폭사이드를 가운데 실리콘 결합을 갖는 놈의 양 끝에 이런 에폭사이드 물질을 집어넣는 연구를 당시 했었어. 그래서 얘를 광고 분자로 활용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그런 일들을 예전에 했었어. 그랬는데 요 합성하는 과정이야. 합성하는 과정은 여기 VCHO라고 돼 있는 거에 이중결합이야. 바이닐 본드하고 여기 TMDS라고 하는 거에 SiH. 그지? 요게 실리콘 하이드라이드라고 하는 건데 얘하고 부가 반응이 일어나. 됐어? 여기가 지금 부가 반응이 일어난 위치야. 부가 반응이 일어나. 그거를 하이드로실릴레이션 이래는 이쪽 실리콘 하는 사람들한테는 아주 유명한 유기화학 반응이야. 그지? 이런 건 뭐냐면 실리콘 하이드라이드는 비교적 만들기 쉽거든. 그러니까 실리콘은 무기물에 속한다고. 그러니까 실리콘 하이드라이드 형태, 그러니까 SiH 형태로 만들고, 그 다음에 유기물에 바이닐 결합하고 하이드로실릴레이션 부가 반응에 의해서 실리콘에 유기물을 갖다 붙이는 가장 보편적인 방법이야. 그러니까 유명한 반응이라고 이거는. 그지? 그랬는데 물론 이제 플래티늄을 촉매로 사용해서 아무튼 실험을 했어. 근데 이게 반응이 진행되고 안 진행됐는지 제대로 만들어졌는지 이거를 모니터를 이제 반응 중에 해야 되잖아. 그러면은 이거 실제적으로 당시에 이렇게 했었어. 운이 좋게도 TMDS의 SiH야. SiH는 2120 카이저의 특성적인 피크를 가져. 그지? 요게 특성적인 피크다라고 내가 얘기할 수 있는 이유는 이 영역에는 2000 카이저 정도의 영역에는 특별한 흡수대가 없어. 그지? 요거 앞으로 잠깐만 돌려서 내가 얘기를 하면 지금 요 표를 한 번만 보자고. 보면 알겠지만 요거 이제 그 유명한 칼보닐이야. 그 다음에 거의 3000 다 돼가지고 몇 개들이 있는데 이 중간 영역에는 나이트릴이나 알카인이야. 삼중결합. 흔치 않은 물질들만 여기 흡수대가 조금 있어. 그치? 그러니까 여기는 기본적으로 대부분의 유기화학 물질은 이 영역에서는 흡수대를 갖지 않아. 됐어? 이 영역에서는 흡수대를 갖지 않으니까 거꾸로
지금 실리콘 하이드라이드는 아까 얘기했듯이 2110이야. 이 근처에 실리콘 하이드라이드는 흡수대가 있거든. 그러니까 거꾸로 여기서 나타나는 흡수대는 얘라고 실리콘 하이드라이드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어. 그지? 왜? 이 영역은 딴 놈들은 거의 안 나오기 때문이야. 그럼 왜 이 표에 SiH는 안 나와 있냐? 라고 하면은 이 표에는 유기화학에서 일반적으로 자주 나오는 놈들만 써 있지. 이렇게 아주 스페셜한 놈들은 그런 것까지 쓰면 이 표 하나 갖고 마련할 수가 없어. 그지? 수천 가지가 이 표 안에 다 들어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대표적인 것만 들어간 거야. 운이 좋은 건 아니지만 아무튼 실리콘 하이드라이드는 이와 같이 2120이라고 하는 대부분의 유기화합물이 흡수대가 없는 영역에서 흡수대를 갖고 있기 때문에 명확히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어. 그지? 이런 걸 특성적인 피크라고 얘기를 해. 그지? 또 하나, VCHO는 요거는 내가 외우자고 얘기했던 거야. 그치? CC 이중결합. 여기도 약간은 특성적인 곳이야. 이 근처도 유기화합 물질들이 흡수대를 갖는 경우가 드물어. 그러니까 지금 정확히는 1666 카이저야. 그치? 이 영역에서 바이닐 그룹이 VCHO의 바이닐 그룹이 흡수대를 갖는 거야. 그래서 얘가 반응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 반응을 하면 보면 알겠지만 SiH는 없어져. 지금 요게 지금 쉽게 얘기하면 CH2하고 H의 Si하고 반응을 해서 CH2의 Si 이런 식으로 되는 거야. 그지? Si가 여기 부과하는 걸로 생각을 하면 돼. 뭐 정확히는 뭐 아무튼 그래. 그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여기 다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물질은 이중결합도 없어지고, 그지? SiH도 없어져. 그지? 실제적으로 합성한 놈을 보면은 이 피크도 없어지고 이 피크도 없어졌어. 그지? 나머지는 두 개 합친 듯한 피크가 나왔을 거야. 결국 이 모든 피크를 다 해석하는 게 아니라 이 IR 스펙트로스코피에서 내가 한 얘기는, 이것이 이제 실제 논문을 쓴 건데, 내가 한 얘기는 우리가 원하는 다이가 만들어졌다. 뭘? TMDS의 실리콘 하이드라이드 흡수대도 없어졌고, VCHO의 이중결합에 해당하는 피크도 없어졌기 때문에 반응이 원하는 대로 갔다고 뭐 추정된다. 뭐 100% 확신할 수는 없어, 이 데이터만 갖고는. 그래서 이런 걸 얘기할 수 있다라는 얘기야. 이거는 요렇게 아주 특성적인 피크들이 있었기 때문에 명확히 얘기할 수 있었고, 특성적인 피크라는 건 뭐 늘 나오는 건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일단은 뭐 조금 이따 하나 얘기하겠지만 이 영역에는 또 하나가 더 있어. 이렇게 실리콘 하이드라이드 있고. 그러니까 아주 스페셜한 경우 이 근처에 어떤 흡수대가 있으면은 IR에서 아주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라는 얘기야. 그렇지? 이렇게 해서 IR을 활용한 얘기를 했었어. 근데 이건 실제 있었던 일이야. 이제 얘를 만들었거든. 다이를 만들어서 얘를 이제 뭐 에폭사이드를 중합해 가지고 광고 분자로 사용하고 그러는데, 광고 분자로 사용하다 보면, 또는 요 다이를 오랫동안 보관하다 보면, 상온에서 보관을 하다 보면 얘가 조금씩 노란색으로 바뀌어. 그리고 뭔가 반응이 일어나. 이상한 반응이. 그지? 광고 분자로 적용했을 때는 뭔가 시간이 지나면 노란색으로 바뀌어. 그거는 기본적으로 이 반응을 할 때 우리가 플래티늄을 촉매로 사용을 했는데, 이 플래티늄이, 물론 반응이 끝나면 우리가 이 플래티늄을 제거해줘. 차코를 사용해서 흡착을 시켜가지고 필터 해주고 막 해가지고 제거는 해줘. 그렇지만
플래티늄이 남아있으면 얘네가 색상이 바뀌고 또는 반응이 일어나고 또는 얘를 반응시켜서 얻어진 광고 분자도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변색이 일어나고 그래. 그치? 그래서 우리가 얘를 만든 다음에 다이를 만든 다음에 플래티늄을 제거는 하지만 제거한 다음에 남아있지 않다라는 걸 확인을 해줘야 돼. 또는 제거하는 프로세스를 여러 번 해서 몇 번 해주면 괜찮을까? 플래티늄이 제거가 될까? 그지? 뭐가 어떻게 됐건 간에 이 프로덕트 중에 이 플래티늄, 백금이 남아있는지 확인을 하고 싶었어. 원래 사용량도 얘 비싸잖아. 엄청 비싼 촉매야. 그러니까 사용량도 적어. 어떻게 측정을 해? 얘는 앞에서 얘기했던 AA나 ISP. 그치? ISP를 사용해서 플래티늄 함량을 측정을 해줬어. 실제적으로 그렇게 했었어. 그지? 그래서 퓨리파이를 한 번 해주면 몇십 ppm이 남아있고, 두 번 해주면 수 ppm이 남아있고, 세 번 해주면 1ppm 이하야. 1ppm 이하라는 뜻은, 기계가 갖고 있는 당시 기계야. 요즘은 훨씬 더 좋아졌을 거야. 당시 기계가 갖고 있던 한계가 1ppm이었기 때문에 기계에서 측정했을 때 안 나왔다라는 뜻이야. 안 나왔다고 그래서 없다라는 뜻은 아니잖아. 그러니까 1ppm, 그 기계의 측정 범위의 한계가 1ppm이었기 때문에 1ppm 이하라고 하는 데이터를 얻었어. 그 상태에서는 시간이 지나도 특이사항이 일어나지 않았어. 그래서 당시에 우리가 이걸 차콜 집어넣고 필터 해주는 걸 3번인가 반복을 했어. 아무튼 이거는 ICP에 의해서 플래티늄 함량을 측정할 수 있었다 라는 거야. 당연히 그 실험은 우리가 못해. 얘는 뭐 아무튼 산 집어넣고 뭐 어쩌고 그때 뭐 되게 투덜댔어. 아무튼 샘플을 맡기긴 했는데 처음엔 안 해준다고 그랬고 뭐 아는 사람 통해 가지고 비용도 제법 들어. 그래서 왜냐면 이 유기물을 다 처리를 하고 분해를 다 시킨 다음에 분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튼 뭐 그거는 뭐 실제 측정하는 사람 사정이고 기기 분석적으로 보면은 ICP에 의해서 그런 걸 측정. 그러니까 ICP는 실제 유기물을 측정하는 건 아니지만 얘기했어. 유기물을 측정하는 건 아니지만 유기물을 다루는 사람들한테도 중요한 분석기기다 라는 얘기 다시 한번 하고 넘어가자고. 지금 중요한 건 뭐지? ICP가 아니라 IR에 대한 얘기가 지금 중요한 거야. 자, 그래서 IR하고 이게 이제 다 끝났을걸? 그래서 이거는 예전에 리포트를 하나 받았던 적이 있는데 얘기를 하자고. 요게 이제 불꽃 감지기라고 하는 거야. 그지? 우리 보통 화재가 일어나면은 가스를 탐지해가지고 뭐 소리가 나거나 그러는데 얘는 불꽃을 탐지하는 그런 거야. 불꽃을 탐지하는 불꽃 탐지기는 사실 나도 이 리포트 보고 사실은 알았어. 리포트 보고 알았는데 뭐가 불꽃이 발생하면 뭐가 나오니 불이 붙었다고 하면 CO2가 나올 거 아니야. 그치? 이 CO2를 IR로 측정을 하는 거야. IR 영역에서 CO2는 지금 어디 나오냐면 대강 2200에서 2400 카이저 정도에 나와. 이게 무슨 얘기? 2200에서 2400. 아까도 얘기했지만 대부분의 유기화합물의 흡수대가 없는 곳에 흡수대가 있어. 아무튼 이와 같이 흡수대가 특이한 영역에서 특성적으로 나타난다. 그러니까 IR 분석기를 사용해서 CO2의 발생 여부를 판단해서 불꽃을 감지하는. 그치? 원리는 이렇다라는 얘기야. 실제 요 CO2, IR에서 CO2가 2200에서 2400에 나온다는 건 이거는 사실 IR 측정할 때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왜냐하면 IR을 측정하는 공간에 공기 중에 CO2가 들어가 있잖아. 그지? 그래서 일반적으로 측정하면 CO2 피크가 나와.
CO2 피크가 나온다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 CO2 피크가 나와야 돼. 실제 우리가 측정한 거에. 근데 CO2 피크가 없잖아.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처음에 측정하기 전에 처음에 우리가 컨트롤, 이게 이제 좀 어려운 얘기인데 실제 기계를 한번 만져보면 금방 아는 건데, 그냥 백그라운드라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한 상태에서 한번 측정을 해. 샘플 안 집어넣고. 그지? 그러면 당연히 CO2 피크가 나와. 그거를 제로 베이스로 해주는 거야. 그래서 앞으로 측정할 때는 그 피크를 무시하고 빼주라는 얘기야. 이해가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런 식으로 해서 매번 IR을 측정할 때는, IR뿐만 아니라 모든 걸 측정할 때는 컨트롤 또는 블랭크 또는 제로 타임 뭐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그런 방법에 의해서 처음에 블랭크를 측정을 해줘. 아무것도 안 들어간 걸. 그래서 나타나는 피크들을, 그래서 항상 CO2 피크는 항상 나오게 돼 있다고. 그치? 걔를 상쇄시켜 주는 거야. 어떻게? 기계적으로. 컴퓨터가. 그런 방법이 있어. 그것까지 얘기하면 너무 그냥 실제적인 내용이 얘기가 되니까 그거는 넘어가는 걸로 하자고. 나중에 IR 측정을 하건 측정하는 걸 볼 기회가 있으면 알 거야. 처음에 시작하는 조는, 처음에 그날 시작하기 전에는 아마 제로 커렉션인가 뭐 베이스라인 커렉션인가 뭐 이런 버튼이 하나 있어. 그지? 그걸 먼저 눌러서 측정을 해줘. 아무 샘플도 안 집어넣은 상태에서. 그리고 그거를 그 다음부터는 제로로 해주는 거야. 베이스라인으로. 자, 여기까지 얘기했으면 IR에 대한 얘기는 다 끝났어. 근데 IR이 다 끝난 건 아니야. 기본적으로 우리가 IR이라고 하는 건 다 끝났고, IR하고 관련되는 기계들이 몇 개가 있어. 크게 보면 세 개가 있는데, 일단 세 개 중에 ATR이라고 하는 거는, 얘는 IR하고 관련되는 분석 기계라기보다는 IR에 부속되는 부속 기기야. 그치? 그러니까 얘는 뭐냐면 ATR이라고 하는 분석 기기는 기본적으로 아까 얘기했듯이 IR은 샘플이 투명해서 빛이 투과가 돼야 돼. 그지? 그러니까 파우더나 이런 것들을 빛이 투과되게 만드는 게 쉬운 게 아니야. 그러니까 고분자 같은 경우는 투명한 필름을 만들면 깨끗해진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 근데 ATR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샘플이 이렇게 있으면 그 밑에 ATR 크리스탈이 있어. 그래서 빛을 이렇게 투과시키는 게 아니라 밑에서부터 IR 빔을 쐬주면 요 크리스탈을 지나면서 요 샘플이 지금 여기 있잖아. 샘플에서부터 얘가 이제 튕겨 나오는 빛이 이렇게 나오게 돼 있다라는 얘기야. 그지? 그러니까 굴절돼서 나오는 빛이야. 얘가 크리스탈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계속 이런 과정을 상쇄하는 과정을 거쳐서 궁극적으로 여기서 빛을 측정을 하는 거야. 그러면은 마치 투과한 거하고 비슷한 정도의 빛을 측정을 할 수가 있어. 그래서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위에 그림이 있는데 여기다 샘플을 놔주고, 그지? 이 샘플에 아마 그리고 위에서 이렇게 눌러주고 빛은 밑에서부터 이렇게 들어오는 거야 지금. 그지? 그래서 반사돼서 나가는 빛을 측정을 해주는 거야. 이렇게 되면 빛을 투과시키기 위해서 투명한 필름, 투명한 샘플을 만들어야 됐었거든 원래는. 근데 그럴 필요가 없는 거야. 액체 샘플이면 그냥 여기 액체를 한 방울 떨어뜨리면 돼. 그지? 그냥 한 방울 떨어뜨리면 돼. 이렇게 빛을 투과시키려고 그럴 때는 이 액체 샘플이 너무 두꺼우면 무슨 통 같은 데 넣어서 샘플이 두꺼워지면 빛이 투과가 안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샘플을 얇게 만들어야 됐었다고.
얇은 셀을 사용해서. 근데 이런 경우에는 여기다 어떤 양을 넣더라도 상관이 없어. 그냥 반사돼서 나오는 걸 보는 거니까. 그지? 그래서 ATR 기기가 있어서 요즘은 IR을 측정하는 게 굉장히 편리해졌어. 지금 요게 이제 확대된 사진이고, 이 사진은, 요쪽 사진은 실제 우리 실험실에 있는 걸 찍은 거고, 요거는 어디 카탈로그 같은 데서 갖고 왔을 거야. 이제 마찬가지야. 여기다 샘플을 떨어뜨리고 위에서부터 눌러서 고정을 시키고 측정을 하는 거야. 빛은 당연히 밑에서부터 이렇게 와가지고 반사돼서 나가는 빛을 모으는 게 될 거야. 그지? 이거는 ATR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새로운 분석 기기가 아니라 그냥 IR, 그지? IR에서 조금 더 샘플을 잘 측정하기 위한 보조 기구인 거야. 그지? 근데 사실 요즘은 왜냐면 분석 기기는 매년 계속 진보가 되고 있는데 내가 매년 새로운 기계들을 사는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ATR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얘가 비싸가지고 거의 IR 가격까지는 안 돼도 꽤 비쌌었어. 근데 요즘은 ATR이 많이 싸졌고 보편화됐고 그래서 요즘은 IR을 구입을 하면 대부분 ATR도 한꺼번에 구입을 해.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뭐 샘플을 만들고 이러는 게 요즘은 굉장히 쉬워졌어. 그냥 여기다 올려놓고 측정하면 돼. 단지 고체 덩어리라든지 이런 건 안 돼. 고체의 경우는 고운 파우더가 만들어지면은 괜찮아. 그지? 근데 파우더가 안 만들어지고 무슨 덩어리로 져 있으면은 이 위에 올려놓고 측정할 수가 없어. 제대로 된 측정은 할 수 있어. 측정은 할 수 있지만 제대로 된 데이터를 얻을 수는 없어. 그지? 그래서 ATR에 대한 얘기까지만 하고 IR하고 관련되는 분석기기가 NIR 그 다음에 라만이라고 하는 게 궁극적으로 IR하고 관련이 있어. 그 두 개 기기는 다음 시간에 하는 걸로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여기서 일단은 멈추도록 합시다.